안녕하세요. 김원상입니다. 137페이지 비껴 앞돌리기 33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당구대 대각선 방향으로 1목적구, 내공, 2목적구 이런 식으로 놓여 있을 경우에 비껴 앞돌리기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뒤돌리기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뒤돌리기로 시도할 경우에는 키스를 완전히 배제를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정확한 해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를 하셔야 될 텐데요. 비껴 앞돌리기를 선택하든 뒤돌리기를 선택하든지 간에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실전에서 올바른 경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껴 앞돌리기를 시도할 때는 두 번째 쿠션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쿠션과 두 번째 쿠션의 거리가 가깝기는 하지만 두 번째 쿠션에서 세 번째 쿠션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두 번째 쿠션의 지점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배치에서는 회전량을 많이 결정하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적은 회전력으로 시도하는 것이 각도를 만들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두께를 4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셨을 때 회전량을 1시 정도로 결정하시고 시도를 하시면 득점과 함께 좋은 다음 포지션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목적구와 내공에 놓인 이 각도가 전진력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또는 원쿠션 걸어치기를 시도해서 단, 장, 단, 장으로 진행하는 뱅크샷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껴 앞돌리기를 선택하면서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득점 각도를 만들기 위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공의 전진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더블 쿠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회전을 선택하시거나 하단 당점을 선택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실 겁니다. 두께는 3분의 1 정도 선택을 하시고 하단으로 6시 방향으로 한 팁 정도 내린 당점으로 시도를 하셔도 되고요. 11시 반 정도의 당점으로 시도를 하셔도 성공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삼 번 문제는 이전 비껴 앞돌리기 문제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신 문제일 겁니다. 얇은 두께를 선택하고 최대 회전력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 각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요. 물론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끌어서 뒤돌리기로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쪽에서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스를 피하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알고 계신다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껴 앞돌리기를 시도하실 때
기름기가 많은 당구대에서는 두께가 조금만 두꺼워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두께 설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두께를 10분의 1 정도 선택하셨을 때 3시 방향의 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4번, 5번 문제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로 시도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께를 너무 두껍게 결정하시면 빨간 공이 장, 단,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이목적구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키스의 위험이 있고요.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두께를 아주 얇게 맞추면서 직접 3쿠션으로 성공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두께를 조금 많이 선택을 하면서 장, 단, 장으로 진행한 이후에 장 쿠션을 한 번 더 맞고 득점을 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두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빨간 공이 장, 단, 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키스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올바른 해법을 알고 뒤돌리기를 시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비껴 앞돌리기로 시도하는 경우에는 키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두께하고 당점 그리고 속도에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히 득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문제는 두께 4분의 1 정도 선택을 했을 때 1시 방향의 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고요. 자, 5번 문제는 약한 역회전을 선택을 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득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번, 5번 문제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연속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내공이 장쿠션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앞에서 비껴 앞돌리기 또는 더블 쿠션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두께를 3분의 1 정도 선택을 했을 때 1시 방향의 회전으로 시도를 하시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충격을 너무 많이 주면서 시도를 하신다면 득점 각도를 만들기가 좀 어렵고요. 득점 이후에 포지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을 겁니다. 부드럽고 길게 팔로우 샷을 하시면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 8번 문제는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선택을 해서 뒤돌리기로 득점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비껴 앞돌리기로도 충분히 성공률을 높이실 수 있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눈에 보이고 성공률이 둘 다 높다 이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포지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득점 포지션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수비 포지션도 염두에 두시면서 경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노란 공과 빨간 공이 바뀌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이 배치에서는 수비를 생각한다면 비껴 앞돌리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를 예상을 하고 시도를 한다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좋은 배치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경로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반대쪽 경로도 한 번쯤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께와 장점을 보여드리면서 시범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에 정답은 없습니다. 같은 경로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두께와 당점의 해법을 찾을 수 있고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경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를 가르쳐도 안 되고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경로 선택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경로들 그리고 그런 해법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신 이후에 다양한 변칙적인 해법이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할 줄 모르면서 나 혼자 특별한 공들을 연습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평균 타수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해법과 경로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재밌는 당구 연습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번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